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왜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해서 이해해 왔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한 개인 그리고 한 개인의 영혼 이런 데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역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말씀의 빛, 화목해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근거해서 이 미국 대선의 결과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선거가 매우 혼탁하게 됐죠.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것을 승복하지 않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한 40분경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변명일색이었고 불복하겠다라는 그런 일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방송들이 특별 기자회견을 이렇게 중계하다가 아예 그냥 가운데서 중계를 중단해 버리는 그런 참 우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는 지루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발버둥치는 뚱뚱한 거북이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CNN의 제이크 태퍼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참으로 슬픈 밤이다. 이 상황이 추하고 애처롭다. 이런 일이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산에 오르기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 참 우리의 삶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등장함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등장함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한반도 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을 제가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시대가 이제 끝나고 바이든이 등장하고 민주당 정부가 등장함으로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트럼프 때는 뭐가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전환시키는데 바이든보다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트럼프 정책이든지 바이든 정책이든지 누가 집권을 하든지 미국의 기본 정책적인 기전은 국가 이기주의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근성을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거죠. 제국주의적인 근성을 가지고 강력한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 나간다라는 것은 뭐 바이든이든지 트럼프든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나 남북의 현안 문제, 특별히 북한 또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이건 아마 뭐 양심 있는 학자들, 양식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대국,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4대 강대국 가운데서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어느 한 국가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제국주의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한반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고 마침내는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런 과제는 아니죠. 뭐 예컨대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의 이 비핵화 문제를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이래가지고 뭐 거의 터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무엇과 맞물렸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북한이 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트럼프의 등장이 북한의 전술핵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트럼프든지 오바마든지 오바마죠. 든지 이거 전략적 인내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면서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관점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비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맞대서 서로 통 크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뭔가 될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저는 트럼프 시대에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의 북한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언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북한 문제는 그런 전문적인 관료 시스템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미국의 관료들만 소외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소외되는 그런 방식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이든 방식, 민주당 방식의 관료 체제, 기본적인 국가 그 전략이 총동원된 스텝 바이 스텝의 해결 방식이 빠른 효과를 내지 못할 수는 있을망정 정상적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우리 정부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는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이런 탑다운식 방식의 해결 방식보다는 어려운 과제지만 시간이 걸리는 과제지만 미국의 관료 사회 혹은 더 크게는 지식인 사회를 설득하고 그들과 대화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안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북한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간이 훨씬 넓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동북아 정책의 실무 담당자들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그 새롭게 그 체제가 수립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거의 1년 정도 걸릴 거다. 그렇죠.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준비 기간이 뭐 이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우리도 이제 뭐 가만히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보고 있을 건가? 이게 문제겠죠. 그렇지 않죠.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명백하게 유엔 제재에 걸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북 관계를 이루어 가기는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최선을 다하고 한다면은 유엔 제재 방식에 걸리지 않은 방식 내에서 얼마든지 남북 관계에 그런 그 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 틈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의 자세는 그야말로 참 실망스러운 자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 봄이었던가요? 여름이었던가요? 이제 새로운 그 안보 담당자들이 이렇게 출범을 하고 우리가 많은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런 새로운 안보 팀들이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은 방법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그런 그 남북 교류의 길을 열어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문제가 미국의 어떤 그 중요한 정책 궤도에 오를 때에 충분히 그런 그 남북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가 하면은 이때 우리 민간인들의 대북 그 교류, 또 북한을 위해서만 우리 민간인들이 활동한 게 아니라 미국의 지식인 계층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개선하고 바꾸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민간인들이 대북 지원 운동을 위해서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일에도 이 민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의 1년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는 민간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변화된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겠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무슨 하나님과 나라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화해자의 역할만 아니라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남북의 화해자 역할을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 화해자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 전도 너무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분들이 선 경험을 했던 일이거든요. 복음의 생태가 조성되지 않은 데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최선을 다한 아주 압도적인 사랑의 실천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북한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운동은 전도의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 사랑의 실천 자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북한과의 그 교류 협력, 이게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북한도 싫어해요. 북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상생의 그런 관점, 그런 새로운 철학,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남북 상생의 그런 대로를 여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통연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담론 형성이라는 그런 한 축, 그리고 하나는 남북 상생운동이라는 그런 한 축, 그런가 하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4개 국가의 그런 그 긴밀한 문화적 협력 또 그 동북아 4개국의 길게 보면은 시민사회의 형성,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남북 평화 교육원, 이걸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운영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에서 우리 평통연대는 꾸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금을 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10만 기도회원, 10만 후원 회원이 결성되기까지 꾸준히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우리 평통연대와 함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길 기대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8천만 결례가 평화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평화의 대로를 여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평통연대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